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성 입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원자 핵이 원자의 요 가운데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원자의 구성 입자입니다. 그런데 원자 모형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1897년에 톰슨이라는 사람은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띤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자가 꼭 푸딩의 초코처럼 꽁꽁꽁꽁 박혀 있다라고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톰슨은 실험 결과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전자의 발견을 모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후에 1911년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해서 행성 모형이라고도 했습니다. 후에 보어 모형에는요, 1913년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뱅글뱅글 돌되 특정한 궤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라고 해서 궤도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모형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현재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는 전자와 원자 핵이 있죠? 우선 전자부터. 톰슨은요, 음극선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쏘아주는 거야. 그런데 전자를 계속 연속적으로 따다다다닥 쏘면 어때? 선처럼 보이겠죠? 그것을 음극선이라고 할 거고요. 전개장과 자개장을 걸어주었더니 휘어지는 현상으로부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개장을 걸어주었더니 음극선이 어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휘어지겠죠? 따라서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 전기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자기장을 걸어주었더니 N극, S극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역시 자기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휘어지는 현상으로부터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 입자를 전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음극선의 존재가 전자라는 걸 몰랐는데 이 실험 결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라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전자의 전하량은 2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이 되었다면 원자핵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원자핵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보다는 7,300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럼 전자와 충돌하더라도 진행 경로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할 수가 있겠죠?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자가 다른 입자와 충돌했을 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흩어지는 현상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석하면서 원자 핵이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원자는 원자 핵을 제외하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요. 알파 입자를 쏘아 주었을 때 금박에 부딪히면서 직진을 하는지 아니면 튕겨 나가는지를 스크린에 부딪히면 빛을 발하게 해서 그 경로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대부분은 직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여 직진했다는 얘기고요. 금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자 핵은 중심에 매우 좁은 공간에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원자 내부가 거의 빈 공간이다라는 걸 알아낸 거고요.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원자 핵보다 가볍기 때문에 전자와 충돌하더라도 원자 핵은 결국은 직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소수의 알파 입자는 큰 각도로 휘어지거나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원자 핵보다 무거운 무언가가 충돌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원자 핵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요? 원자의 질량은요, 결국은 전자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원자 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리고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가 됩니다. 기본 전하량이라는 건 전자의 전하량을 의미했고요. 원자 번호가 Z면 ZE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톰슨의 음극선 실험입니다.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직진을 하고요. 전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는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고 했죠. 바로 이 음극선의 존재가 전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톰슨이 제안한 모형은 2번이죠. 플러스 전하가 원자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면 거기에 전자가 푸딩의 초코처럼 꽁꽁꽁꽁 박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모형 2번입니다. 다음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그림과 같이 금박 주위에 스크린을 설치한 다음에 이 스크린은 형광막이라고 해서 알파 입자가 부딪히면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파 입자가 이렇게 쏘여질 수 있는 납상자가 있습니다. 형광막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은 직진을 해서 여기 가운데 중앙에다가 부딪혔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이렇게 크게 휘어지거나 그리고 정반대편으로 튕겨나가기도 했네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내용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원자 내부의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대요. 왜요? 대부분 직진을 했기 때문에 이 직진을 했다는 얘기는 대부분 알파 입자와 부딪혀서 알파 입자의 경로를 휘어지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대부분 비어 있었다. 맞죠? 그런데 일부는요, 경로를 휘어지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알파 입자보다는 더 무거운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뭐였어요? 원자 내부에 양전하를 띠는 질량은 매우 크고요. 부피가 매우 작은 입자, 즉 원자 핵이 존재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 실험으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자 내부에 양전할 띠는 입자와 음전할 띠는 입자가 같은 수로 존재한다. 이거 맞다고 하는 친구 많을 건데요. 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은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전하의 종류가 서로 다르죠? 이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고요.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플러스 전하, 전하의 종류가 같죠? 그럼 서로 밀어내게 되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전기력의 종류라고 합니다. 전기력의 종류는 인력과 청력이 있다. 쿨롱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F는 전기력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R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K는 쿨롱 상수고요. Q1, Q2 전하량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을 때 이때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하량은 Q1, Q2라면 F는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쿨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이고요. 두 전하량의 곱에는 전기력 비례하고요.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기력의 크기가 작아지자. 그리고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의 크기가 커지자. 이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공식으로 표현을 한 게 쿨롱 법칙이고요.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쿨롱 상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쿨롱 실험입니다. 쿨롱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틀림 저울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같은 전하를 띤 공을 두면요. 이게 비틀림 저울이거든요. 청력에 의해서 어때요?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면 비틀림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비틀림 저울입니다. 공 A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 공 B를 가까이 뒀어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A는 청력을 받아서 축이 비틀려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 회전하는 각도를 보고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이거든요. 요렇게 인력, 청력에 따라서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전하량 평형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같은 크기의 대전된 금속구를 접촉시키래요. 그러니까 이 금속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얘들을 접촉시키는 거야. 그랬다가 떼어놓게 되면 이 두 금속구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같은 양의 전하로 대전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움직여요? 전자는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속구를 접촉시키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총 전하량의 절반이 나눠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절반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Q는 2분의 Q1 플러스 Q2구나.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림과 같이 A, B, C, D의 전하량을 가진 점전하를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이때 각각 띄고 있는 전하량도 보이시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기력 힘이잖아요, 힘.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전기력의 크기는 뭐다? 작용반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같겠죠? 따라서 이때의 전기력의 크기는 F여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니은 어때요? 틀렸습니다. 어때요? F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A는 어때요? B와 작용을 하는 거죠. A와 B는 어때요? 같은 전하를 띠고 있죠? 인력입니까? 청력입니까? 정력이죠? 따라서 서로 어때? 밀어내는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 C와 D는 어때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인력이죠? 인력은 어때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A는요, 지금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이라면 C는요, 전기력의 방향이 오른쪽이죠? 따라서 같은 방향 아닙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디귿을 한번 볼까요? 자, C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궁금하답니다. 이때 힌트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예요 라는 거죠. 따라서 A에 작용하는 F의 크기를 쿨롱의 법칙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쿨롱의 법칙 기억나나요? 쿨롱 상수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였죠? Q1, Q2는 전하량이니까 플러스 Q 플러스 EQ죠? Q1, Q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은 이제 고려하지 마시고요. 전기력의 크기만 물었으니까 Q 곱하기 EQ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K 곱하기 2R, 거리가 2R만큼 떨어져 있죠? 의 제곱분의 2Q 곱하기 3Q 하시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우면 F일 때는 K, R의 제곱분의 2Q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F인지 모르잖아. 대 K 4R의 제곱분의 6Q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푸시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3F가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죠. 공식을 꼭 외우셔라. 그죠?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원자에 속박된 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인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러더퍼드는 전기력에 의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매우 빠르게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의 구조가 유지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매우 빠르게 돌고 있다. 이때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도 중력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는 매우 작아서요. 그 크기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중력의 크기는요.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A라고 표시를 하고요. 전자 원자핵의 질량을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중력을 구하면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요. 전자와 원자핵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요. 거기에 중력 상수가 0.00000 이렇게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전기력에 비해서 중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중력은 무시하고요. 전기력을 표현을 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인력이 발생하고 이 힘으로 매우 빠르게 돌고 있다. 이래서 원자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 때는요.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운동 방향이 실시때때로 계속 변할 때는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운동 방향이 변함으로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세요.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속박되어 있는데요. 전자 원자핵 사이에서는 강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것이 전자를 원자핵 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자를 한번 보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무한히 멀대요. 그럼 쿨롱 법칙에서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라는 공식에서 무한히 멀대, 거리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전기력이 0에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이곳에서 에너지를 0으로 정하면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를 기술하는 게 편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한대에 가까울 때를 0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원자핵과 가까이 있을 때는 0보다 작은 값, 즉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어때요? 점점 0에 가까워져 양의 숫자로 가. 그러면 이 값은 점점 커지는 것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져라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따라서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커지는 거고요. 전자가 외부로부터 E를 받아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커지면 전자는 원자핵에서 분리될 수 있고요. 따라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원자핵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지는데 그것은 원자핵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무한히 멀어질수록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원자핵 주변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멀어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에너지 준위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전기력을 F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F를 한번 구해볼까요?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니까 Q 곱하기 3Q 하면 되죠? 3Q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F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A와 B를 접촉했다가 분리시켰대요. 선생님 접촉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전하량 평형 따라서 두 개를 2분의
마이너스 Q 이때는요 전하량을 반드시 부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때 전기력의 크기를 물을 때는요 부호가 관련이 없지만 요때 우리가 전하량 평형을 문제를 풀 때는 전하량을 반드시 적어 주시고요.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Q 플러스 3Q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2Q니까 결국은 Q가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전하량을 나눠 가지게 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Q 플러스 3Q였던 금속 9가 플러스 Q 플러스 Q로 바뀌고 거리는 동일하게 R만큼 떨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구해볼까요? 거리는 R만큼 떨어졌으니까 똑같이 R의 제곱 분해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QQ니까 Q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얼마라고 할까요? 라는 건데 K R의 제곱분의 3Q의 제곱일 때를 F라고도 써. 이것을 힌트로 문제를 푸시면 되죠? 따라서 어때요? 아, 3분의 F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분의 F가 됩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돼요? 쿨롱의 법칙 공식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부호를 고려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전하량 평형일 때에는 반드시 전하량을 표시하시고 부호도 함께 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죠. 그림에 보면 가에서 A와 B가 나와 있는데요. A는 고정된 금속구고요. B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금속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지했다는 건 A와 B 사이에 청력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때요. C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는 C를 가까이 되었더니 다시 B가 위치가 바뀌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C와 B 사이에서도 청력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어때요? 요 위치에 있던 B가 이렇게 밀려서 요 위치까지 온 거겠죠? 따라서 A와 B 사이에서도 청력,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도 청력이고요. C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A와 B도 양전하를 띠고 있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A와 B는 같은 부호의 전하로 대전된 거 맞죠? B는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맞죠? 디귿,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고 했습니다. 전기력의 크기 쿨롱의 법칙을 적어보면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니까요. A와 B 사이에서 달라진 것은 거리밖에 없죠. 따라서 나에서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나에서의 전기력의 크기가 더 크겠죠. 따라서 같은 게 아니라 나가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전하가 놓여져 있다고 보고요. 이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A와 B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B와 C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A와 B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을 작용하겠죠. 따라서 인력,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A에 의해서 작용하는 걸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B와 C도 역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근데 전하량이 아까 전에는 QQ였는데요. 이번에는 Q와 EQ 사이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보다는 C가 B를 당기는 힘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낼 때는 화살표를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해주셔서 FC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B가 C에 의해서 받는 힘이 더 커. 그러니까 이거는 힘의 합력을 구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쿨롱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쿨롱의 법칙을 이용할 건데요. 방향을 왼쪽을 난 마이너스로 잡을 거야.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야.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플러스 방향부터 한번 해볼게요. K 거리는 D만큼 D의 제곱분의 Q 곱하기 2Q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빼기 K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어요. D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어때요? 플러스 값을 가지죠? 따라서 FC가 FA보다는 크구나. 이렇게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B와 무슨 힘을 받는다? 인력을 받죠. 따라서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C는 어때요? 플러스 양전하를 둘 다 띄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그 힘의 크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거리도 다르고 전하량도 다르니까요. 일단은 화살표 크기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방향만 한번 표시해 봤어요. C도 한번 볼까요? C 같은 경우는요. A에 의해서 청력을 받겠죠? 따라서 A에 의해서 받는 힘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B와는 어때요? 인력을 받겠죠? 서로 당기는 힘을 받으니까 역시 C에 작용하는 힘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을 한번 이용해서 전기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선생님 여기에서 B와 C에 작용하는 힘을 C라고 적었는데 B라고 바꿔줘야 되죠? FB라고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쿨롱의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요. 자, 먼저 선생님이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을 잡았고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는 게 조금 계산하기가 쉬워서 그냥 이렇게 놔둔 것 뿐이에요. 먼저 B에 작용하는 힘을 적어볼게요. 거리는 얼마? D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하량은 QQ니까요. K, D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요. K, 거리는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C까지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D의 제곱분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Q 곱하기 2Q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요. K, 2기 D의 제곱분의 Q의 제곱 플러스 값이 나왔죠? 따라서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FB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FC보다 FB가 더 커. 그 다음에 A하고 C에서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거리는 2D만큼 떨어져 있고요. 2D의 제곱분의 Q 곱하기 2Q가 되겠죠? 빼기 그리고 B하고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요. Q 곱하기 2Q가 되겠죠? 그래서 D의 제곱분의 Q 곱하기 2Q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값 누구였어요? FB였죠? 그러니까 FB가 더 큰 힘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력을 우리가 한번 구해봤고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 한번 해보자라고 돼 있죠? 어때요?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바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3배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가 3배 더 크다. 자,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d에 양전하가 놓여 있답니다. 여러분, 양전하가 놓여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에 플러스 1 쿨롱이 놓여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양전하가 놓여 있을 때 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d 지점에 전기력의 세기가 0인 지점이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전기력의 세기가 0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힘의 합력을 구했을 때 합력이 0이라는 얘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합력이 0이 되려면 1쿨롱에 서로 반대 방향의 크기는 같은, 힘의 크기는 같은 반대 방향의 힘이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쿨롱이야.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요게 바로 FA에 의한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쿨론과 B 역시 양전하와 양전하다 이번에는 그죠? 양전하와 양전하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서로 청력이 작용하니까 요게 바로 B에 의한 힘이야. FB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했을 때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고요. 방향은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쿨롱의 법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A를요, QA라고 표시했고요. B를요, QB라고 전하량을 한번 표시해 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쿨롱 법칙을 적용하면 자, A는 어때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요. 얘는 플러스 1쿨롱이라 했으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QA니까 1 곱하기 Q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기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B가 작용하니까 하나, 둘, 셋 거리가 3D만큼 떨어져 있죠. 3D의 제곱분의 1 곱하기 QB가 되겠죠. 이 차이가 얼마면 돼요? 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서로 어때요? 같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QA에다 9를 곱한 만큼 QB가 되니까 QB가 QA보다 9배 전하량이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양전하를 놓았을 때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번에 양전하는 X가 마이너스 0.5D일 때 놓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죠?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놓여 있대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요. 공식처럼 한번 알아둘까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두 입자가 있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입자가 있을 때 합성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곳과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입자를 놓았을 때입니다. 즉 여기가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것이고 여기는 전하를 띤 입자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 플러스 1쿨롱의 양전하를 놓고 있죠. 그럼 얘는요. 전하량보다는 거리가 우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까이 위치한 점전하의 전기력에 우세하게 되는 겁니다. 즉 A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자, X는 마이너스 0.5D에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곳과 전할 땐 입자 사이에 놓였기 때문에 이때는 거리가 더 우세하다고 했죠. 따라서 가까운 A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때요? 인력이죠. 따라서 어디로? 오른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리가 우세하니까 FA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구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X는 마이너스 1.5D다 라고 돼 있죠? X는 마이너스 1.5D다 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합성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곳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것보다 더 바깥쪽에 있을 때는 전하량이 더 우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하량이 큰 점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게 되고요. 전하량은 누가 더 컸어요? QB가 더 컸죠? 그럼 QB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QB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청력을 받게 되고요. 청력을 받으니까 어때요? 요 방향, 즉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즉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것보다 더 먼 곳에 있을 때는요. 이때는 전하량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하량은 아까 QB가 더 컸었죠. 따라서 B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B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플러스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X는 D일 때 플러스 1쿨롱을 뒀다라고 했는데요. 이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거리는 동일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A에 의해서는 인력을 받게 되니까 왼쪽으로요. B에 의해서는 청력을 받게 되니까 이번에도 어디예요?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둘 다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정답은 뭐예요? 왼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음전화를 뒀다라고 돼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플러스 1쿨롱이 아니라 마이너스 1쿨롱을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x는 마이너스 0.5D에 여기에 마이너스 1쿨롱을 뒀대요.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얘들은요. 전기력의 세기가 0인 지점과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우세하다라고 했죠. 따라서 가까운 A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A는 어때요? 마이너스니까 음전하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청력이 작용하니까 어디에요? 방향은 왼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1.5D랍니다. x는 마이너스 1.5D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쿨롱을 뒀다라는 얘기죠. 이때는요. 전기력의 세기가 0인 지점보다 어때요? 먼 지점에 놓여 있죠. 이때는 전하량이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전하량은 QB가 더 크다 그랬어요. B가 더 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때요? 이번에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따라서 어디로 작용해야 돼요? 바로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X는 D인 거에 마이너스 1쿨롱의 음전하를 뒀죠. 이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청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B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인력이 작용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둘 다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Q에 양전하 C를 두었을 때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하나고요. Q에 양전하 D를 두었을 때 D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0이다 라는 거 하나죠. 자, 우선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경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전기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여기에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을 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A와 B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Q 지점에 놓인 D는 결국 합력이 0인 상황이 돼야 되죠. 합력이 0인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건 A에 의한 전기력과 B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고요. 방향은 서로 반대의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따라서 D 위치에 서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는 거리가 더 멀죠? 거리가 더 먼데 B와 같은 전하량을 가져야 된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의 전하량이 더 크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쿨롱 법칙을 써봤는데요. 거리는 A는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ED의 제곱분의 Q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의 제곱분의 QB가 되겠죠? 그런데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여긴 얼마여야 돼요? 4Q여야 되고요. 4Q. 여긴 얼마여야 돼요? Q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하량은 A가 4배 더 큰 상황이죠? 요건 2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A가 B보다 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았어요. 전하량은 누가 더 크다? QA가 QB보다 큰 상황이다. 요거 하나 알았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P에 양전한 C를 두었대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 C를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때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QA가 QB보단 큰 상황이죠. 그런데 거리도 더 가깝네요. 그렇게 되면 A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A는 플러스 1쿨롱의 양전하를 밀어낼 수 있으니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청력이 작용했죠? 그러면 B는 어때요? 전하의 종류는 서로 반대여야지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1번의 정답이 나왔네요. B가 띠는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기장이 0인 지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여러분 전기장이란 단어는 플러스 1쿨롱을 뒀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플러스 1쿨롱을 뒀을 때 전기력의 세기가 0인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때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는 두 전하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전하의 종류가 다르죠? 전하의 종류가 다를 때는 전하량이 작은 전하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위치하되 전하량이 작은 거의 바깥쪽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QB가 전하량이 더 작았죠? 작은 거의 바깥쪽에 전기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좋겠죠? 자, 이번엔 아래 음전하를 두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쿨롱을 뒀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전기력이 0인 지점보다 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더 멀리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 B는 아래 영향을 줄 때 전하량이 큰 입자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큰 것은 A였고요. A의 전하량이 더 크니까 A는 아까 위에서 플러스, B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에서는 인력이 발생하니까 R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5D에 양전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기력이 0인 지점과 전하를 띤 입자의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죠. 이때는 거리가 가까운 점 전하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B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하겠다, 그죠? 따라서 역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이 플러스 X방향, 왼쪽이 마이너스 X방향입니다. A예요. 플러스 Q, D도 플러스 Q에 전하가 놓여 있고요. A, B, C, D 4개의 점전하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B가 A랑 C랑 D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 0이고요. C가 A, B, D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도 0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전하가 4개나 있네요. 그죠?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B가 양전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양전하일 때 한번 풀어볼까요? 자, A가요, 지금 플러스 Q인데요. B도 플러스 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인력, 청력을 받겠죠? 그럼 B는 A로부터 청력을 받습니다. D도 한번 볼까요? B가 플러스 전화인데 D도 플러스 전화죠? 인력, 청력, 당연히 청력을 받겠죠? 따라서 D로부터는 A와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A보다는 거리가 멀고 전하량은 플러스 Q로 같으니까 화살표가 조금 짧게 그려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D로부터 받는 힘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지금 B가 A랑 C랑 D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되어야 하므로 어느 방향으로? C에 의해서 받는 것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C는 어떻게 돼요?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C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구나 라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B는요, 결국 A에 의해서 청력을 받아요.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리고 D에 의해서도 청력을 받아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그런데 거리가 A가 더 가깝고요. 전하량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가 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럼 FD 방향으로는 화살표를 쌤이 조금 더 짧게 그렸죠. 자, 그런데 B는요, A와 C와 D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이 0이어야 하므로 지금 마이너스 X 방향으로 FC가 작용해야 되고, 따라서 B가 플러스일 때는 C도 플러스여야만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C가 A, B, D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도 0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때 C가 플러스여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A와 C 플러스 플러스 청력이니까 A에 의해서 받는 힘은요? 플러스 X 방향이 될 거고요.
B도 어때요? B도 역시 청력이 작용해야 되죠? 플러스 플러스 청력이니까 B에 의해서 받는 힘도 역시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D에 의해서 받을 건데요. D는 어때요? A보다는 거리가 가깝고요. 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A보다 크기가 어때야 돼요? 큰 힘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F, D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이때 전기력의 합력이 어때야 돼요? 바로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결국은 우리가 A하고 B에 의해서 받는 힘의 합이 FD와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전에 B의 입장에서도 D와 C의 합이 A가 주는 합력, 힘과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야 합력이 0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B는 양전하입니다. 라고 했어요. 양전하 맞네요. 그러면 기억은 정답. 니은 볼까요? 니은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Q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A하고요. 그 다음에 C는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이때 거리를요. 우리가 예를 들어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요. A가 플러스 Q였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리가 똑같이 D의 제곱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얼마예요? 전하량은 모르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리가 B로부터 2D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얼마예요? Q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B의 전하량을 똑같으니까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으니까 요걸 QC라고 한번 놔보고요. D의 제곱분의 QC는 한번 이항시켜 볼까요? 이렇게 되면 D의 제곱분의 Q 마이너스 4D의 제곱분의 Q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4D의 제곱분의 3Q가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다 4를 곱해볼까요? 4D의 제곱분의 4QC니까 QC는 얼마예요? 4분의 3Q가 되겠네요. 어때요? Q보다는 작죠? 그래서 C 전하량의 크기는 Q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네요.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요. B를 중심으로 해서요. A는 같은 거리에 C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D와 C를 합쳐야 겨우 A만큼의 전기력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A가 당연히 전하량이 플러스 Q면 C는 플러스 Q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B와 C 사이에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B와 C는 플러스 플러스 양전하니까요. 청력, 미는 힘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B가 무조건 플러스일 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죠? B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B가 음전하일 때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때는요, A랑 인력이 작용하겠죠? 따라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FA는 요 방향으로 작용하겠구나. 표시해 주시고요. D랑도 어때요? 인력이 작용하겠구나. 그런데 전하량의 크기는 같은데 거리가 어때요? 훨씬 멀죠? 더 D가 적은 FD를 더 적은 힘으로 작용할 거예요.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C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방향이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C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번에는 B가
A, C, D로부터 받은 전기력의 합력이 0인 경우를 본 거고요. 이번엔 C가 A, B, D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C가 뭐여야 돼요? 플러스여야만 인력으로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거야 라고 되는 거니까 C를 플러스라고 한번 잡아보고, C가요, A로부터 받는다. A로부터 힘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인력, 청력. 당연히 청력이죠. 미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합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마이너스 플러스 인력이죠. 인력이니까 결국은 어디로 받아야 돼요? 자, 요 방향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합력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D는 어때요? D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니까 인력, 청력, 당연히 청력을 받겠죠. 청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C가요, A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이고, 그 다음에 D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요, 어디예요? 바로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런데 A와 D는 전하량이 같고요. 거리는 D가 더 가깝기 때문에 요 힘의 크기만 하더라도 D가 더 크거든요. D가 더 큰데, 어때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B까지 작용하니까 실제로는 C는요, 어디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합력의 크기 어때요? 0이 돼야 되죠?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 따라서 애초부터 B가 마이너스일 때는 성립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전기력의 합력이 0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개나 돼서 복잡해. 그러면 보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순차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전화가 A와 B와 C 세 가지가 놓여 있고요. 이때 A와 C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QQ라고 한번 놔봤고요. B는 양전하를 띠고 있대요. 그리고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이때 크기를 F라고 하세요. 자, 쿨롱의 법칙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F는 K, R제곱분의 Q는 Q2예요. 그런데 A하고 B 사이 거리와 B와 C 사이 거리는 같죠? 따라서 R이 같아요. 같음. 그리고 A와 C의 전하량이 Q로 같죠? 그러니까 전하량의 곱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F가 어때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 F 값이 A와 C의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A가 B에 작용하는 F랑 그 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F가 크기는 같다라는 얘기고요. 방향도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때 2분의 F씩 작용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2분의 F, 2분의 F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B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잖아요. 그런데 A가 2분의 F로 플러스 X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인력 청력, 당연히 청력이 작용하게 되고 A는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F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보면요. 어때요? 플러스 X 방향이네요. 그렇게 되면 인력, C는 어때요? 마이너스 값으로 2분의 F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플러스 전화, C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습니다. 이때 B를 X는 3D 위치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궁금하대요. B와 C는요, 거리가 D만큼만 떨어져 있었죠? 이때 2분의 F가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볼까요? B와 C가 D만큼만 떨어져 있죠? 그러면 힘은 어때요? 2분의 F가 작용하겠죠. 이렇게 되면 B가 지금 C로부터 플러스 양전하와 마이너스 음전하니까 무슨 힘을 받아요? 바로 인력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인력을 받게 되면 어때요? 요 방향후로 2분의 F를 받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요.
A와 B 관계를 볼 건데요. A와 B 관계는 어때요? D만큼 떨어져 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3D만큼 떨어지게 되었죠?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2분의 F의 힘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3D만큼 떨어졌어요. R의 제곱분의 1이니까 F의 크기는 몇 배가 된다? 바로 9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니까요. 따라서 F는 얼마가 된다? 18분의 1F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결론적으로 18분의 1F만큼 어느 쪽으로? 양전하와 양전하니까 인력 청력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18분의 F를 받게 된다. 그럼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요? 라고 물었는데 방향이 반대네요. 차이를 구해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F에다가 얼마를 빼요? 18분의 F를 빼면 되고요. 따라서 18분의 18분의 8F가 되니까 결국은 얼마예요? 9분의 4F가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토대로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 A가 B에 영향을 준 게 2분의 F였고요. B가 C에 영향을 준 게 2분의 F였고요.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B와 C의 거리 안 바뀌었죠? 그럼 힘은 2분의 F를 받겠구나. 그리고 음전하 양전하니까 인력을 받겠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런데 A와 B는 거리가 3배 멀어졌죠? 거리가 3배 멀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쿨롱의 법칙 R의 제곱분의 1만큼 F가 영향을 받을 테니까 3의 제곱분의 1만큼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18분의 F가 됐어요. 그리고 양전하니까 뭘 받았어요? 청력을 받았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힘의 크기는 다르고요. 방향은 반대니까 차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